자, 법조 비리, 이거 브로커 비리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임료에 여왕이 있습니다. 잘하면 한 건에 50억도 받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기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 나온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윤상 기자, 이 사파 하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네, 지금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또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가 변호인 구치소 내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저 장면은요. 지금 그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날 당시에 대화 내용을 휴대용 녹음기에 녹음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하. 당연한 얘기지만 추정입니다만 최은호 씨는 죄송합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의 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녹음된 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자필 메모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여자 변호사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거기서 이 녹음기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여자 변호사가 자기가 들은 것, 본 것을 쭉 메모해 놓은 것도 다수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일단 압수수색을 한 건 맞고요. 근데 검찰은 현재 저 휴대용 녹음 장치의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음된 내용이 정은호 대표가 평소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PC, 알파벳입니다만 PC, YC 이런 사람들인데 손소 변호사 보통 변호사가 자기 이제 그 의뢰를 한 사람한테 대화할 때 녹음을 좀 하기도 합니까? 실제로 그 자기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차원에서 녹음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이제 거기 구치소 접견실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그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서 접견을 들어갈 때 구치소 입구에서 녹음할 수 있는 기기를 다 맡겨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못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런 내부 규정, 구치소 규정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녹음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한 왜 녹음을 했겠느냐. 접견할 때는 원래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휴대전화, 노트북, 기타 전자기기 다 맡기고 들어가고요.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걸 속이고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무리하게 녹음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우선 업무상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수십억 원의 돈을 받고 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떳떳지 못한 일에 관여가 되어 있구나. 혹은 스스로 떳떳지 못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이런 무리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최 변호사가 이제 다시 한번 중심에 서게 됐는데 이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모 변호사는 그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일단 착수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 착수금만으로 20억 원? 예,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액의 수임료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 정은호 대표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직접 부장검사 방에 찾아가서 구형을 좀 낮춰줘라라는 부탁을 한 것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형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것 확인된 건가요? 네,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뭐 부장검사를 찾아가서 만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너무나 이렇게 그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부장검사 방까지 찾아간 게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장검사 방에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바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 관계, 그것 때문에 더 비싼 돈을 주고 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대체로 그런 게 이제 전관예우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자, 또 어떤 투자자문사의 이사 이모 씨, 이분도 또 관련돼 있잖아요. 앞서 최모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또 다른 회사의 임원입니다. 그런데 이 임원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발견이 됐는데요. 과거 판결문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그 여성 경찰관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그런 어떤 수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빼내고 또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아냈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쨌건 최 변호사하고 관련되는 게 이분이 이제 고소장을 대신 제출했기 때문에 보통 제3자는 고소장 낼 수 없는데 이 어떤 관계길래 하고 궁금증을 자아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고소장을 대신 제출하면서 네. 내가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네. 그런 말 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네.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최모 변호사와 이모 씨 사이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한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최 변호사뿐 아니라 이제 그 전직 당시에 경찰이었는데요. 네. 유모 씨와의 관계도 또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모 씨가 다른 사건으로 이제 그 다른 사건으로 해서 판결문이 있는데요. 그 판결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모 씨가 그 현직 경찰인 유모 씨와 사실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건 브로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받았다. 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있는데요. 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모 씨가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이런 그 불법과 탈법적인 수단도 아주 감수하면서 행동을 했다. 그런 인물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단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어쩌면 특히 정치인들을 벌벌 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정은호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 동영상 이런 거 공개되면 그리고 이니셜이 Y 또는 P라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한 단면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또 하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옥시라는 회사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새로운 사실이 또 나왔습니까? 네, 바로 어제입니다. 검찰이 그 옥시 위험성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교수와 호서대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두 명의 교수는 연구 용역비, 억대가 넘어가는 연구 용역비를 받았고요. 네. 연구 용역비 외에 또 다른 자금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자, 그러니까 호서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인데 학교 로고를 붙인 건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급된 연구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좀 내부적인 의견인데요. 네. 이게 연구 용역비를 받고 보고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별도로 받은 돈이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결과를 실제 연구 결과와 다르게 만들어내면서 받은 그런 돈이 아니냐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 압수수색하는 그 사무실의 연구실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돈을 주어서 회계 처리한 연구비 이건 문제 삼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 공식으로 돈을 주어놓고 연구비 이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챙겨준 것처럼 보이네요. 개인 계좌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그 부분은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일단 검찰이 어저께 서울대 교수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검찰은 일단 저 서울대 교수를 체포할 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둔 상태입니다. 자, 손 변호사. 일단 압수수색하러 갔거든요. 그러다 긴급 체포까지 했네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그 과정에서의 긴급 체포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압수물 등을 보니까 이건 긴급 체포할 그런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또한 그 얼마든지 긴급 체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그 뇌물수수라는 표현을 이제 기자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그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립대 지금 이제 그 법인화가 됐습니다만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뢰죄가 되겠고요. 또한 또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가 아닙니다. 또 공무원이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그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실제로 그 자신의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임 수재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실험의 어떤 그 변수를 통제해서 유리하게 옥시치기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또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러한 형사처벌과 더해서 그거 별개로도 정말 도덕적인 책임,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용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며칠 전 옥시의 서울 대표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서 사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런던에 직접 갔는데 이번에는 옥시 본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오후 4시에 한국을 출발해서 어제 밤에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요. 서울과 런던이 8시간 차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진행 중일 것입니다.
네. 가족들이 런던에서 열리는 옥시 본사 레키 뱅키저 주주총회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하고 네. 또 그 앞에서 시위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후 영국 런던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면서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 옥시의 영국 본사를 영국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항의를 했고 호소를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그다음 그 수사 대상에 서울 사무소뿐만 아니라 옥시의 런던 본사까지 포함됐다는 것이 나오니까 이제 영국 기업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